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2년 9월 15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요. 이제 제가 여기 방송을 하다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비가 주룩주룩 가을비가 내립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추석도 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주 편성 자체는 상당히 출주 수도 좀 많아지고 전반적인 편성의 강도도 조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이제 저희 저희 적중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도 잘했어요. 지지난주에는 16개를 총 적중을 했고, 지난주에는 또 16개를 똑같이 적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좀 틀리죠. 이때는 승부처를 7개, 그 다음에 단통이 9개, 이렇게 이제 중복된 것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6개를 맞췄고, 지난주에는 승부처를 6개, 단통이 7개, 해가지고 총 16개를 또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강타의 적중은 상당히 날고 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베스트의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주 역시도 총력전을 펼쳐서 무조건 이기는 그런 경마 주간으로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주 편성에 대해서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주 편성 자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출조 수가 좀 늘어났고 중배당을 형성할 수 있는 경주가 몇 경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어느 정도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멋진 적중을 위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힘차게 토요제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의 필두로 확인할 수 있는 마필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5번 불꽃대왕이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5번 불꽃대왕. 제가 사무실이 평촌에 있어요. 평촌에 있는데 가끔가다 이제 산에를 올라갑니다. 산에를 올라가는데, 산에서 이제 만나는 기수, 조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평촌에 사니까, 대부분이 안양 평촌에 사니까 가끔가다 만나요. 이 항순도 기수도 가끔가다 산을 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훈련 자체는 굉장히 평소에도 열심히 체력 훈련을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사는구나, 또 열심히 준비를 하는구나, 자, 이런 걸 느꼈었던 강타였는데, 어찌됐든 5번 불꽃대왕, 요즘의 그 패턴 자체는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울 경마든 부산 경마든 제주 경마든 경주력의 신장세를 꾸준하게 보여주는 마필들은 그 경주력의 신장세가 끝날 때쯤, 끝나더라도 그 끝날 때가 어느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봐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경주력의 지속성을 그만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주마의 질적 자원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5번 불꽃대왕은 근간 데뷔 이후 4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최종 직전 경주 때 보여준 능력 자체가 선행으로 일구원의 능력인데, 이번 경주에서도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선행을 못 갑니다. 선행을 못 가니까 이번 경주에는 이 하강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 하강된 전력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입상권에는 어느 정도 근접해 보이는 마필. 그렇기 때문에 5번 불꽃대왕은 이번 편성에서도 입상은 가능하다. 입상 가능. 그러니까 완전 충마, 무조건 충마라고 볼 수는 없죠. 왜?
연속 상승에 따라 경주력의 하강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무조건 충마로 읽어주긴 어렵고 입상 가는 거죠. 그냥 노림수의 충마 정도. 자,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5번 이 불꽃대왕은 일단 배팅권에 거의 그래도 상대적인 충마감으로는 읽어줘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이제 상대마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 2번 대장 파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7번 새암골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10번 해방동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나머지 뭐 12번 나온 빅토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종류의 마필들이 있긴 한데, 제가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중에서도 기준치를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12번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임력이 그래도 출전마 중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이 12번 나온 빅토리까지. 이 나온 빅토리까지 가능한 전력인데, 해방동이 새암골 대장 파티 이렇게 가능한 전력인데, 나온 빅토리의 장점은 뭐냐?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있습니다. 2번 대장 파티, 9번 백전한승, 1번 대명불패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1400경주인 만큼 이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 전개상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12번 나온 빅토리가 막판 취임력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 자, 12번 나온 빅토리 역시도 지속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안 될 이유가 없는 마필이에요. 12번 나온 빅토리는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는 거죠. 자, 여기에 또 이 10번 해방둥입니다. 10번 해방둥이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마필은 근간에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패턴적으로 본다면 선취임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10번 해방둥이 역시도 패턴이 굉장히 좋으니까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이고 12번 나온 빅토리도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7번이 새암골이란 마필인데, 새암골이란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줬지만 그 신장세를 보여준 원인이 선행력의 급상승이었습니다. 선행력의 급상승. 그런데다 직전 경주 자체가 선행으로 일궈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못 갑니다. 선행을 못 가기 때문에 경주력의 하강 가능성이 높아 새암골은 탈락. 좀 약하게 봐줄 수밖에 없다. 새암골은 탈락을 시키고, 여기에 또 2번 대장 파티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14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로서 선입 전개 능력을 갖고 있고, 근간 경주 시 꾸준한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지구력이 좀 부족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2번 대장 파티는 전개 2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요놈은 가져가는 마필. 고로 이번 편성은 상대적인 충마인 5번 불꽃대왕을 축으로 놓고 여기서 가장 그래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10번 해방둥입니다. 패턴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5번, 10번 단통에 5번 불꽃대왕을 놓고서 2번 대장파티와 12번 나온 빅토리 정도를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보자. 자, 하지만 이 편성에서 만약에 배당이 터진다면 이게 잘리는 패턴이거든요. 그랬을 땐 이 10번, 2번, 12번의 막권 조합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봐야 되니까 당일 현장 상태에서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된다. 왜? 이들 마필들이 다 근간에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주는 마필들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당일 컨디션의 여부에 따라서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줄지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줄지는 당일 현장 상태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만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2경주는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자, 이 전력차가 미세한 듯, 외관상으로는 전력차가 미세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입상 가능한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전개상으로 9번 불꽃번쩍과 3번 농론드림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래도 이들 간의 선행 경합이 불가피해 보여 아무래도 선임 내지는 추입형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래도 득세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8번 마이데이입니다. 8번 마이데이. 오늘은 좀 조경호즈 기수가 좀 많이 잡힐 것 같은데 이 8번 마이데이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이게 관건인 마필이에요. 자,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줬다. 당연히 데뷔전에서 2전째, 3전째 경주력 신장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거리 1300을 맞이해서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또 연장 내지는 소폭 하강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왜? 이 마필은 선추임력이 동반 상승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추임력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사실상 선행력을 끌어내면 추임력이 하강을 하는 이런 패턴이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패턴이에요. 성장마에 있어서. 이상적인 패턴인데 선추임력을 모두 고르게 끌어낸다는 얘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워감이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사실 기복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8번 마이데이 같은 마필들 굉장히 기복이 적기 때문에 의외로 한 번 더 연장성상으로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줄 가능성 내지는 소폭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번 마이데이는 이번 경주시 충막감으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8번 마이데이 능력상 배팅권의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이 문제입니다.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을 가져갈까 이것도 상당히 힘든 그런 편성인데 전개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9번 불꽃 번쩍과 그 다음에 2번 맥시멈 스피드 이런 마필들이 그나마도 이롭고 4번 그마킨과 같은 마필들이 전개 2점마로서 그래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 하지만 이 8번 마이데이가 거리 1300을 맞이해서 뚝심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마필들이 그냥 갖다 꽂을 가능성 내지는 선임 내지는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막판에 올라올 가능성 요 정도까지 읽어줄 수 있는 편성인데 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맥시멈 스피드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하강을 보여주다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으로 경주력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럼 이 편성에서는 추임력의 신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2번 맥시멈 스피드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다. 2번 맥시멈 스피드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지만 배당의 메리트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꼭 배팅권에 가져가보자. 2번 맥시멈 스피드 배당권 전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번 그마킨입니다. 요 마필은요 사실상 직지전 2번의 경주에서는 선행으로 일구어낸 능력이고요. 지난번 경주 때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보여준 능력인데 거리 1300에 첫 도전을 합니다. 문세훈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당일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전개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13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미비하고 그 다음에 이 능력상으로도 2%가 부족해요. 능력상으로도 2%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그마키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입상권이 어렵다. 4번 그마키는 빼버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6번 미담도 이 편성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맞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맞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이 7번 마이드림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7번 이 마이드림. 만약에, 마이데이가 취입으로 앞선을 무찌르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면, 7번이 마이드림이라는 마필도 금강경주에서 봤을 때는 아주 안정적인 패턴을 갖고 있어요. 안정적인 패턴을 갖고 있고 종반 뚝심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사실상 7번마가 안 팔리는 마필이지만 최소한 4번 그마킨과 같은 마필들 인기권 전력보다는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7번 마이드림도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 배당이 터진다면 바로 이놈이 배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굴 가져갈 것이냐. 9번, 불꽃 번쩍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행을 갔을 때와 못 갔을 때의 능력 차이가 좀 심한데,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선입으로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9번 불꽃 번쩍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자, 그렇다면 이번 편성은 8번 마이데이를 축으로 놓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을 누구로 읽어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선 2번 맥시멈 스피드를 한번 때려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배당의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막권이에요. 그러니까 중배당 단통으로 8번, 2번 막권을 단통으로 때려보고, 여기에 이제 7번 마이드림과 9번 불꽃 번쩍, 8번, 2번 단통에 8 놓고 7번, 9번. 자, 이렇게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여러분들이 당구장 표시를 하고 계시고요. 보이는 인기만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중배당 공략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경주는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로 한번 잡아보죠. 3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신마경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마경주를 추천경주로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어떻게 말의 변화를 보일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마경주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승부처로 잘 선정을 하지 않는데, 강타는 경주마의 경주력의 성장 추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신마경주 중에서 이 오전장에서 승부처를 선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적중률도 굉장히 높고, 지난주에도 역시나 토요경마, 일요경마 때 멋지게 오전장 승부처에서 적중이 나와줬습니다. 그게 배당이 얼마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토요경마 첫 번째 오전장, 이 토요경마 3경주에서 한번 제대로 된 적중으로 여러분들에게 신마경주의 강타가 왜 강한지를 여실히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 토요제 3경주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자, 이 편성은 기본적으로 전력차가 미비한 다소나마 혼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어느 특정 마필이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다들 고만고만해요. 다들 고만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마필을 세게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한두 설명을 드려가면서 말씀을 드려보죠. 자, 일단 전개상으로 8번 대약진과 4번 대천계,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을 모색하지만 이들 마필들이 상대를 압도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자, 먼저 2번 항해용맹이란 마필입니다. 능력은 2%가 좀 부족한 듯 싶은데, 2번 항해용맹 능력은 2%가 부족한 듯 싶은데 패턴이 굉장히 좋아요. 패턴이 굉장히 좋고, 근간 또 이 1000m에서의 거리 적응력을 서서히 배양을 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이 편성은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추입형 추입마들이 그만큼 유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교차 1경주의 2번 항해용맹과 같은 마필들은 안정된 성장과 더불어 취입력이 굉장히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느린 편성을 만나서 2번 항해용맹이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2%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 취입력의 급상승 가능성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변의 소지를 갖고 있다. 이변 소지. 그렇기 때문에 복병권 전력으로는 2번 항해용맹을 이 편성에선 가장하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복무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4번 대천기입니다. 4번 대천기. 이 마필은요, 기본적으로 이 패턴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다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능력 거려내고 지난번 경주 시에 소폭 조정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 그러면 직전 경주 시에 선행력도 하강을 하고 그에 반해서 또 추임력도 하강을 했어. 그러면 계속적으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주다 지난번에 살짝 조정을 거쳤으니까 요 패턴 자체 근간 3번의 경주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4번 대천기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선 무조건 맞아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런데다 선취인력이 모두 동반 하강을 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반대로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 4번 대천기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되는 마필로 생각하시면 돼요. 4번 대천기 꼭 빼앗긴 거네 가져간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또 어느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음엔 8번 대약진입니다. 대약진. 사실상 이 8번 대약진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인데 가운데 전개상 선행 내지는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고 여기에 취임력의 상승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약편성이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8번 대약진이 가장 나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럼 전개 유리하죠. 능력 우수하죠. 그럼 8번 대약진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8번 대약진은 빼뜨기 축이다.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빼뜨기권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있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성은요, 8번 대약진이 축인데다 4번 대천기, 8번, 4번 담통입니다. 거의 단방성으로 때려주시고요. 2번을 놓고서 8번, 4번, 2번 3복승을 가져가시든지 이 놓고 4, 8로 해서 배당을 노리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8번, 4번이 유력한 경주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주교차 1경주까지 마무리를 쳤고요.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요제 4경주는 사실상 거의 성장마들, 그러니까 경주경명의 미비한 마필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장마 경주에서 항상 이변의 소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마 경주와 성장마 경주에서는 이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왜?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열어줘야 되는 게 일단은 맞다. 자, 먼저 1번 용문이란 마필입니다. 용문. 기본적으로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편성에서 전개상 또 선입 내지는 선입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상으로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또 승부 의지 또한 어느 정도 강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1번 용문은 전개 2점과 더불어 능력상 우위 고르게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1번 용문은 꼭 빼띵권에 가져가는 마필. 자, 인정을 하는 마필입니다. 1번 용문 인정을 한다. 2번 낙승은 사실상 뭐 이렇게 아주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한 번 정도는 더 지켜보고 싶고. 자, 다음은 3번 미스터 리마치라는 마필이에요. 3번 미스터 리마치. 3번 이 미스터 리마치는 사실상 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낙승한테도 졌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데뷔전을 치러보니까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이변의 연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로서 순발치고는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3번 미스터 리마치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보병권 전력으로는 읽어줄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에 읽어줘야 되는 마필. 다들 이제 고만고만한데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자, 다음은 6번 레버렛 미다운. 레버렛 미다운.
마필 자체가요, 원정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마필 자체가 데뷔 전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순발력은 조금 미흡했지만 종반 탄력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괜찮은 능력으로 보여줬다. 자, 그리고 지난번 데뷔전 때는 총 6도밖에 출전을 안 했던 경주인데, 자,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까지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며 나름 출중한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전반적으로 데뷔전 자체가 승부 의지가 좀 약했다. 승부 의지가 약했고 조금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 체구도 괜찮고요. 순발체구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잠재력도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6번 레버넌 미다운 이번 경시 꼭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이 8번 일생무패라는 마필입니다. 8번 일생무패. 이 8번 일생무패라는 마필도 사실상 주행검사 때 모습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진 않았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데뷔전 때 보니까 선행력은 좀 부족했지만 종반 탄력이 그나마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번 이 일생무패도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의지를 갖고 준비를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훈련 상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8번 일생무패까지도 배팅권에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 마필도 배팅권에는 필히 안착을 시키는 입상 가능권 전력.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번 용문이 제일 세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레버넌 미다운이 그 다음에 나와 보여요. 그러니까 1번, 6번 단통으로 가고 1번을 놓고 3번, 8번. 3번 미스터리 마치와 8번 일생무패인데 아마 1번, 8번 막권이 굉장히 강하게 팔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요거는 1번, 3번, 1번, 6번 단통에 1 놓고 3, 8을 노리고 있다가 이 8번 막권이 어떤 정도로 팔리느냐 여부에 따라서 나머지 배팅 전략을 조금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토요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읽어줄 수 있는 경주가 제주 이제 교차 2경주입니다. 제주 교차 2경주. 교차 2경주. 여기까지만 제주경만 풀어주고요. 나머지 하나 이제 승부처로 가져가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조금 이제 취소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역시도 9번 명품주영과 1번 천상세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인데 이들 마필들이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고 4번 광풍일마까지도 선두권에 강력하게 도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두권에서는 아무래도 선두권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9번 천상지연 1번 9번 명품주연 1번 천상세계 4번 광풍일마 이런 마필들이 강력하게 입상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이들 간의 선행경합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는 4번 광풍일마를 그래도 제일 세게 볼 수가 있고 1번 천상세계도 그나마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데 1번마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래 9번은 좀 힘들고요. 그렇다면 일단 한도 살펴보죠. 먼저 2번 상대임입니다. 2번 상대임이 이번 편성에서 저는 이게 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임, 축마. 부산교체 2경주의 축마다. 이게 바로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데뷔전 때보다 2전째 경주력 신장세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선취입력이 모두 동반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다. 아까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랬어요? 파워감이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치렀던 이 경주력이 1000m에서 뛴 능력이기 때문에 거리 적응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전째에 선입전개를 펼치는 가운데 여기서는 선행이었어요. 선행이었는데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거리가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더욱더 선취입력이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 상대임은 이 편성에서는 그냥 묻지마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상대마로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다음은 4번이 광풍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정된 추임력과 더불어 안정된 선행력을 갖고 있고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에요.
4번 광풍일만. 능력 자체는 굉장히 출중한데 이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느냐. 4번 강풍일마가 보여준 능력 자체가 모두가 데뷔 이후에 3번의 경주가 선행일변도였는데 과연 이 편성에서 선입전개를 펼치고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 왜? 9번 명품주연이나 1번 천상세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4번 광풍일마가 선행을 가지 못했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그러니까 4번 강풍일마를 축이나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받치기 정도로만 당일 인기권 전력이라 하더라도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한 것이 원칙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 6번 완벽한이란 마필입니다. 완벽한. 6번 완벽한이란 마필은 이제 신인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거리 1000m에 승곤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마필도 아직까지는 선행력이 조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견지에선 종반 뚝심 측면에선 우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윤두성 기수가 신인 기술에서 이 마필을 어떻게 끌어내 줄지가 관건이지 실질적으로 6번 완벽하는 이 편성에서 능력권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 자, 6번 완벽한이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 마필들 중에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모두 배팅권에서 제외를 하고 2번 상대 힘이 무조건 축이고 여기서 이제 6번, 2번, 4번이 이제 대길입니다. 2번, 4번이 대길인데 2번, 4번보다는 2번, 6번을 때리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2번, 6번 단통에 2번, 4번을 번전 맞히는 정도.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제주교차 해볼 수 있다. 딱 2방으로 마무리를 하죠. 왜? 2번 상대 힘이 무조건 충마니까 딱 2방으로 마무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의 마필, 제주교차는 요거까지만 해드리고요.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5경주도 오늘 강타의 두 번째 승부처로 한번 잡아보죠. 5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두 번째 승부처다. 왜 승부처냐? 이 출전마 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편성에서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이 4번 아리랑 바람인데 예전엔 제가 이 마필을 맞춰드린 마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출전마 중에서 어느 마필이 가장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 중에서 이제 4번 아리랑 바람이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어느 정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4번 아리랑 바람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편성에서는 꼬랑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바로 후차기 중배당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복병권 전력을 선정을 해서 때려보고 싶은 승부처가 바로 오늘 토요경마 두 번째 승부처인 토요제 5경주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승부를 던져보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경주 중에서 이제 제주교차 4경주. 제주교차 이제 다음은 4경주인데 이 제주교차 4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제주교차 4경주. 제주교차 4경주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로 잡아봤다. 사실상 이 편성은요, 한라마 1등급 경주인데, 왕국의 별 같은 마필들이 어느 정도 팔릴 가능성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단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단통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승부처로서, 여기서 복병권 전력이 과연 6번 신천신비라든지, 올라오는 마필인 10번 삼다성수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이제 강하게 선두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과연 어느 마필이 이번 경주시에 과연 이변 연출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올라오는 상승세 마필이냐 기존의 강자들 간의 접전구도로서 어느 쪽에 승부가 들어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 제주교차 4경주. 오늘 제주경마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기 4경주.
지난주에도 제가 제주 경마 상당히 좋은 적중이 많이 나와줬는데, 자, 이번 주에도 강타를 믿어주신다면 제주 경마 역시도 공부하는 강타가 최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멋지게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4경주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경주하고 제주교차 4경주를 이제 연장 승부처로 선정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가 되겠는데, 이번 6경주는요 신마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성장마와 신마 간의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풀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풀이를 하지 않고 바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게 모든 경주를 다 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8번 태수제입니다. 이놈이 축이다, 축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입상 가능마의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어느 정도 능력권 신장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전개 2점까지도 고르게 겸비하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1400이긴 합니다만 의외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마필 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이변이 발생 소지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변보다는 안정적인 쪽에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더처스잼입니다. 근간이 계속적으로 경주력에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력이 소포 하강을 하면서 손입전개를 한 뒤 종말 탄력의 급상승을 보여주면서 3번 더처스잼이 직전 경주 시에도 아쉽게 3착을 차지했지만 분명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준 것은 분명하다. 자, 은근히 세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더처스잼은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는 안차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다음에 이제 5번 트랜스포트라는 마필입니다. 5번 트랜스포트. 이 마필은, 미국산 마필인데, 의외로 이 순발치고는 선행력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선행력만 안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가 꽤나 높을 것 같은데, 선행력이 약간은 발주가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주만 제대로 되면 순발력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력 자체를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시 어느 정도의 순발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어찌됐든 5번 트랜스포트는 지난번 경시 경주력의 100%를 끌어냈던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6번 치유천왕도 안정된 추임력을 바탕으로 종반 탄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6번 치유천왕도 약간 무시하기 좀 힘들죠. 왜 그러냐면, 추임력이 원체 우수하다. 추임력이 우수하고, 문제는 선행력이 부족인데, 지난번 경주시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서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못했던, 그러니까 경주력이 하강을 하면서도 이 마필 자체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인데 문세영 기술을 계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한번 붙어보겠다는 의미로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6번 치유천왕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승군전이라서 조금 마음에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게 보기는 어렵고, 8번 태수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편성에서는 안정적인 선행력을 바탕으로 전개상 선행 내지는 선입전 체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고, 패턴적으로도 아주 안정적입니다. 선취임력이 기복이 굉장히 적어요. 이 8번 태수제 같은 마필들은 굉장히 센 말이에요. 이 편성에서 대가리야. 무조건 대가리야. 이 8번 태수제가 못 오면 뭐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까지도 강하게 부른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읽어주시면 되겠고, 야, 이게 골 때리는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이 10번 소천하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 10번 소천하는 중간에 한번 안 가는 것 같더라고. 덜 가는 것 같더라고. 그게 덜 갔는지 컨디션 저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근간 경주 시에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번에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바로 끌어내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만약에 쏴버리면은 그동안에 안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 마박의 작전에 의해서 그랬던 아니면 뭐 컨디션 정하러 이래서 그랬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패턴을 안 갔으면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가야지 욕을 안 먹는데 꼭 이렇게 안 가다가 이런 편성에서 그냥 갖다 때리면은 좀 모양새가 그렇다는 얘기지. 하지만 10번 소천하나 마필은 능력상으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10번 소천하까지는 봐주고 싶다. 고로 8번, 3번이 실질적으로 단통입니다. 여기에 8번을 놓고서 5번, 10번 정도만 안고 가는 전략. 자, 이번 7경주 8번 태수제는 무조건 축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8경주가 되겠습니다. 요 8경주는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 경주는 오늘 강타에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보는 견제에선 이 8경주는 거의 터집니다. 왜 터지냐? 거의 능력차도 고만고만하거니와 능력차를 떠나서 마필 간의 그 갭이 굉장히 아주 오밀조밀하게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6번 K탑이 당일날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6번 K탑이 입상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후착도 굉장히 어려운 편성이기 때문에 6번 K탑에 상관없이 UCC 준메인 토요경마 UCC 승부처인 8경주는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경주다. 그러니까 배당으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9경주. 이 편성은 사실상 한 2두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경주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9경주는 1번 펠러스 글로리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릴 수 있는 편성이에요. 뭐 어느 마필이 팔리더라도 상관이 없는 경주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수도 있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경주예요. 자, 그러면 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펠러스 글로리입니다. 지난번 경시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거리가 1800으로 늘어났지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1400과 1800을 띄워보면서 나름대로 거리 적응력을 갖고 있고 직전 조정에 따른 선행력의 하강 가능성은 있지만 취입력은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도 1번 펠러스 글로리 이 편성에서는 거리 1800이라 하더라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다. 자, 1번만은 배팅권에 가져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쭉 내려가서 어느 마필을 또 가져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자, 6번 패왕수라는 마필입니다. 이 편성은요, 사실상 10번 대성지존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7번 욕심쟁이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인데 7번 욕심쟁이가 선행을 나가던 10번 대성지존이 선행을 나가던 이들 선행형 마필들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편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뚝심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유리한데 1번 펠러스 골론이나 6번 패왕수 같은 마필이 직전 경주 시에 요놈은 조정을 거쳤고 요놈은 경제력에 100%를 끌어내지 않는 모습을 즉 걸음에 물꼬만 터는 마필로서 두 마필드 모두의 공통점은 취입력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느린 경주를 만나서 1번 펠러스 골로리와 6번 패왕수가 능력상으로도 우위권을 갖고 있고 취입력의 상승 가능성까지도 내포를 하고 있다면 이 편성에서는 이 입상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번, 6번은 일단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략.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제발 좀 왔으면 좋겠던 마필이 있어요. 10번 대성지존. 이게 팔릴지 모르겠네. 이 10번 유밀한데 이게 팔릴지 모르겠어. 이게 만약에 안 팔리면 현장 추천으로까지도 가져가 보고 싶고 이거를 UCC 승부처로도 가져가 볼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이놈들이 팔리니까 대성주제 좀 덜 팔린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별반 메리트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걸 안 가져갔던 그런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뭐 이들 마필들은 일단 배팅권엔 필히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략이면 분명하다. 자, 여기가 11번 댄싱 노래라는 마필입니다.
이게 마필이 돼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0번, 6번, 1번이 들어오는 게 정상적인 패턴인데 11번 댄싱 노래는 승부 의지가 강한 거거든. 승부 의지가 강한 거지 능력은 2%가 부족해. 능력은 2%가 부족해. 그랬을 때 당일날 배당판이 열리면서 12번 눈싱 노래가 배당판에서 조교 상태가 좋다고 해서 강하게 팔려준다면 우리는 신나는 거지. 왜? 1번, 6번, 10번이 센 말이기 때문에 11번 댄싱 노래는 당일날 현장 상태를 보고 가져가는 마필이지 무조건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게 요 마필을 그렇다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6번 폐왕수와 11번 댄싱 노래가 추임적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 의외로 변수의 작용성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요. 1번 펠러스 골로리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서 10번 대성지존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10번 유밀한데 요게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니까 1번 10번 쪽으로 때리고 1번 펠러스 골로리를 놓고 6번 폐왕수와 11번 댄싱 노래 정도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10경주가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럼 한번 가져가 보죠. 제 팬들이 항상 강타에게 주문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단골 팬들이지 요즘 생기신 팬들이 아니라 저랑 이제 한 10년 가까이 하신 팬들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제발 1군 경주나 2군 경주 좀 하지 마라. 당신이 잘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왜 필이면 이 승부 의지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왜 2군 경주나 1군 경주를 왜 그 승부처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냐. 이런 열성을 많이 하시는데 좀 반대인데 제가 원래 성장마 경주, 신마 경주도 강하지만 이렇게 기존에 어느 정도 능력이 굳혀져 있는 대상 경주라든지 뭐 이렇게 2군 경주 뭐 승군 작선에도 변화가 많고 2군 경주가 그래서 터지잖아요. 터지긴 하지만 요건 능력을 모르면 몰라. 그리고 자의적으로 어쨌든 승부를 했던 안 했던 간에 그 그림 자체 승부를 한 것도 말이고 승부를 안 한 것도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기수가 잡아당겨서 안 갔다 하더라도 그 능력 자체 안 간 능력 자체도 경주마가 안 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해서 이 10경주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럼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로 한번 가져가 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1경주로 넘어갈 때가 됐죠.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거의 이제 하이라이트성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1경주하고 12경주가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경주에서 이제 어느 쪽에 승부수를 던질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11경주. 요 경주는 그래도 충만감이 마필 내지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그래도 좀 보이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자, 일단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12번 누비킨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배당판에서 살벌하게 바람이 불더라고. 살벌하게 바람이 불더니 결국에는 그 바람의 분만큼 능력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선행을 나선 뒤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근간 세 번의 경주력만 놓고 본다면 모두가 이제 선행으로 쏜 능력인데 선행을 갈 때와 못 갔을 때 능력차가 좀 있어요. 선입할 때. 근데 모두가 선행을 가면서 이 루비킨이 상당히 출중한 경주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시 안쪽 게이트에 5번 카니의 제국이라는 마필도 빠른 마필이고 9번 홀리볼리라는 마필도 굉장히 빠른 마필인데 이들 마필들을 제끼고 과연 선행을 갈 수가 있겠느냐. 자, 하지만 제가 보는 경주에선 근간의 컨디션으로 봤을 땐 거리가 지금 1800에 도전하고 있는데 요 경주력도 선입으로도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저기서 12번 누베킨에 대해서는 일단은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이제 10번 마니피크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이번엔 될 것 같아요. 마니피크. 사실상 10번 누비킨이 선행을 못 갔을 때 또 등짝이 부미로라는 또 기수가 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선행을 못 가면 부러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10번 마니피크를 오히려 상대적인 축마로 읽어줄 수도 있어요. 왜? 상대적인 축마. 왜? 등지역이 안정적이고 문세영개설은 안정적이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내지 않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마니피크가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막판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전개로 봤을 땐 가장 유리하지 않느냐 10번 이 마니피크는 이 편성에선 꼭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 자 여기 이제 9번 홀리몰리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이제 내측 사행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줬고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과연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선행을 나설 때와 못 나설 때의 능력 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9번 홀리몰리에 대해서는 약간은 검증은 좀 필요한 마필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군에 올라와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7번 싱그러운 아침인데, 요 마필은 약한 말이 아니죠. 7번 싱그러운 아침은 이 편성에서는 사실상 예전 같으면 대가리로 팔려야 되는 마필인데, 조금 신사면 마방에서 주춤한 모습입니다.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거의 총력전을 때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경주력 발휘를 해줄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7번이 싱그러운 아침은 이 편성에서는 뭐 안 된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배팅권에 꼭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가 관건인데, 전부 다들 고만고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마리, 이 홀리몰리는 좀 약하게 보고 싱그러운 아침까지만 봐주고 싶다. 그래서 12번 누비킨에 10번 마니킨, 마니피크 요게 이제 단통막권으로 가장 유리하다. 선행 간다고 보장을 하고 인정을 하고 9번 홀리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5번 칸의 제국이 약하니까 9번, 5번을 제끼고 12번이 선행을 간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축으로 세우고 전개가 가장 유리한 10번 마니피크를 단통으로 때리고 여기에 근간에 부진하지만 7번 싱그러운 아침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임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마지막 1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토요경마 이제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토요저 12경주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경마 자체도 12경주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이겼으면 요 경주를 좀 약하게 보고요. 여기까지 졌으면 이제 마지막 경주를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는 경주인데 중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처로서 하이라이트 승부처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12경주인데 자 중배당부터 중고배당까지도 한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한번 12경주 멋지게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경마방송 마무리 짓고 지난주와 같이 멋진 승리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